안녕하세요. 김용엽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데 OECD, IMF, BIS 등 국제 주요 기관은 물론 한국은행까지 나서가지고 부동산 가계부채발 금융위기를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기관들의 경고와 상관없이 이미 집값이 GDP 대비 주요국 1위이며 집값 거품 시세는 더 치고 오르는 중입니다. 특히 가계부채와 증가율 속도가 주요국 1위 수준으로 생산, 소비, 투자, 고용, 수출입은 망가져가고 있는데 집값만 나홀로 독야청청하고 있는 데다가 2021년도 크게 오를 것이라고 하니까 머지않아 금융 거품이 터지고도 남겠습니다. 주요 해외기관의 경고! 정권에는 우이도경이네요. OECD, IMF, BIS, 심지어는 한국은행까지도 부동산 지금 부채, 가계부채발 부동산 초강력 경고를 하고 있어요. 오늘 아주 이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 이 평안한 아빠가 지금 우리 어린 아이를 무등 태우고 있는데 행복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계부채가 빨간불, 그리고 자영업자 부채도 노란불에서 빨간불로 넘어가는 단계예요. 심각하죠. 전 세계 한국 가계부채 경고를 핵심만 한번 잡아볼게요. 여러분들 이제 뉴스를 쳐보면 알겠죠. 가계부채발 금융위기가 막 폭발을 할 것 같아요. 이대로 지금 내년도 엄청나게 뛴다고 지금 전망이 나오는데 지금 집값 뛴다, 떨어진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먼저 BIS라고 국제결제은행이라고 상당히 오히려 OECD, IMF보다도 더 여기가 더 대단한 기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국제결제은행 가계부채 20년 최고 수준이랍니다. 우리나라께. 그리고 경고가 아니라 경보 단계 이렇게 표현을 썼어요. 신용갭이라고 있는데 바로 신흥국가 중에서도 최고다. 우리나라는 이제 선진국으로 분류 어느 정도 하는데 신흥국가를 추월했어요. 두 번째, OECD 2020년 한국경제보고서라는 곳에서 유동성이 자산거품을 초래했다. 이렇게 돈이 지금 넘쳐나고 있잖아요. 자산거품, 특히 부동산 이쪽으로 쏠림 현상이 일어났죠. 이 말이 나옵니다. 금융 비대칭으로 아주 위험하다. 비대칭으로 위험하다 이 말은 가계의 쏠림 현상이 지나쳐서 가계 폭발 위험성이 있다. 이걸 해석하시면 돼요. 아예 보고서에 이렇게 경고하고 있잖아요. 노골적으로. IMF는 수시로 하고 있죠. 자, 한국금융부분 평가 프로그램이라는 곳에서 전세제도를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죠. 전세제도가 가계부채 그리고 뭐 주식에 대한 유입, 금융 리스크, 전반적으로 금융 리스크에 폭탄이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ADB, 한국 내 집 마련 부담이 아시아 1위라고 합니다. 집값 하락 시에 장기 경제 침체로 돌입, 즉 일본발 금융위기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이렇게 많이나 지금 떠들고 있는데 뉴스에서는 조용히 이런 것들을 숨기기 급급한 것 같아요. 그러면 국내 오죽하면 한국은행까지도 팔을 걷어붙였겠어요. 한국은행 부동산 경고에 나섰습니다. 물론 부동산 가계부채만 경고한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로 보세요. 한국은행 부동산 경고, 가계부채, 집값 거품 강력 경고하게 나섰죠. 전국 단위의 부채 급등, 지금은 전국 집값이 불장이다 보니까 이게 빛으로 집값이 뛰는 거라서 부러워할 것도 없어요. 경고하고 있습니다. 주택 구입하는, 왜 이렇게 빚이 늘어나느냐. 주택 구입, 그 다음에 전세대출 있죠. 그리고 뭐 동학혁명이라고 이렇게 포장을 하는 주식투자. 자, 이렇게 생업에 종사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런 엉뚱한 불로소득에 투자하는 바람에 가계부채가 늘어난 거야. 전세 상승, 집값 폭등에 아주 큰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아마 전세가 계속 올라갈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합니다. 자, 여기만이 아닙니다. 금융감독원이라고 아시죠? 수차례 추궁하고 혼을 냈다고 그래요. 이 모임에서, 회의에서. 그런데 달라지는 게 없잖아요. 달라질 수가 있습니까? 대통령이 나서서 집값 띄우고 있는데. 자, 민간 소비, 경기 회복 불확실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민간 소비, 경기 회복. 정말 민간 소비가 좀 잘 돼야 하잖아요. 그럼 경기 회복이 빨리 돼야 정상화로 돌아가는데 불확실성. 왜?
코로나 때문에 그래요. 코로나 때 확대돼 가지고 경제 지금 악화시키고 있죠. 특히 서비스업, 민간 소비에 엄청난 지금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거 본인들이 해당되는 분들은 아마 가슴이 찢어질 거예요. 백신 상용, 이 부작용, 지금 여러분들 이제 백신 상용하고 있는데 이거 다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어떤 게 좋은지 단순하게 이게 백신 효율성이 뭐 95%라서 좋은 게 아니에요. 부작용으로 죽는 사람도 나오고 얼마 전 독감 부작용 좀 터지니까 아예 사람들이 맞질 않잖아요. 이거 1년 지나가 봐야 알아요. 그래서 아무튼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네요. 금융 불균형이 아마 심각합니다. 그래서 위험이 증가할 것이다. 이번에는 고용 상황 악화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고용 상황 회복 지연 장기화가 될 것이다. 대면 서비스업이 특히 망해가고 있어요. 아주 고용이 심각하죠. 채용이 악화됩니다. 신규 채용 지금 전멸이에요. 생산, 투자, 악순환이 지금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신규 채용이 안 된다는 것은. 신규 채용만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휴식한 사람들, 그 다음에 실업, 복직 원하는 사람들 늦어지고 있어요. 이 코로나가 계속 지금 거의 600명대 돌파해서 700명을 지금 앞보고 있는데, 자, 이제 가계부채 금융위기 6개 폭탄을 한번 맥만 정리해 볼게요. 먼저 환율 우리나라 폭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축국가가 아니에요. 돈을 무한정으로 찍어내게 되면 결국은 그 후유증은 기축국가의 2~3배 악영향을 끼치게 돼요. 두 번째, 금융폭탄입니다. 바로 이 가계부채가 확대되면 금융이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부실하거든요. 그러면 제1금융권도 안전 못합니다. 그 다음에 재정폭탄, 가계 기업 부실. 이건 이제 정부의 재정이 문제가 된다는 건데, 가계도 문제고 기업도 문제가 되면 당연히 정부인들 버텨내겠어요? 세금도 잘 안 거칠 것이고. 자, 해외 폭탄. 우리나라하고 상관없이 중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미국 해외 위기에 아주 취약하죠. 자, 경제 폭탄. 경제적으로 지금 이제 경기가 안 좋잖아요. 경제 성장 저하, 침체. 특히 해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아주 치명적이에요. 여기 나왔잖아요. 무역 폭탄. 해외 의존도가 높아서 다른 나라 2위권보다 무려 2배, 우리나라 60%가 넘어요. 해외 의존도가. 2위 국가가 30%밖에 안 돼요. 즉 이런 일이 국제적으로 이런 일이 생길수록 우리나라에게는 아주 치명적이 돼요. 다행히 지금 선방은 하고 있어요. OECD 국가 중에서 뭐 1위를 달리고 있다는데, 도소매 이런 것들이 뛰어야겠지만 다시 말하지만 부동산이 1위로 뛰고 있어요. 제일 안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금융, 빚잔치, 이 금융이 2위로 뛰고 있다는 것도 별로 좋지 않아요. 자, 부동산, 거품, 경제위기 4단계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 중에 지금 3단계를 돌파한 상황입니다. 1단계가 코로나 발생, 경기 침체죠. 이건 끝났고 이제 2단계, 통화량이 계속 돈을 찍어내지 않습니까? 무한정 양적 완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여기도 끝났죠. 이제 3단계, 그런데 이 찍어낸 돈이 자꾸 양성화돼 가지고 경기를 살리고 소비를 살려야 하는데, 부동산 쏠림 현상, 거품 심화 쪽으로 지금 엉뚱한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불로소득을 증대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다 이거예요. 자, 여기서 끝날 것 같습니까? 그 다음 단계 아까 다른 나라들이 뭘 경고했어요? 바로 이거죠. 가계부채, 금융부실. 이거 연관성이 있죠. 그러면 경제위기나 금융위기가 터집니다. 지금 현재 여기까지 왔는데 거의 이거 넘어가기 전에 부동산 거품 경제위기 지금 직전 단계까지 왔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을 잡는 것도 무작정 뭐 돈 찍어내니까 뛴다 이런 환상에만 사로잡힐 필요 없어요. 물론 1주택자들은 아직도 저평가, 중저가 아파트들은 좀 적극적일 필요가 있어요. 왜? 내년에 금융위기가 터지지 않는 한은 계속 올라가요. 금융위기 터지는데 왜 잡으라고 하느냐. 작은 것들은 별로 안 떨어져요. 여러분들. 폭등하면 이제 폭등하면은 그동안에 올라가지 않은 것들 날아가 버릴 거예요 아마. 쉽게 말하면 2억에서 4억짜리들 이런 것들 찾아보기 어려울 겁니다. 자, 이제 2021년 부동산 전망, 집값 거품치고 제가 부동산 전망도 여러 곳에서 자료를 취합했어요. 이거 하나 만드는데 여러분들 5시간, 6시간 이상 걸려요. 제가 매일 찍잖아요. 그냥 대충 그냥 생각나서 찍은 거 아닙니다. 최대한대로 객관성을 유지시키려고요. 자, 여기 보시면 2021년 부동산 전망, 한국은행, 자, CSI, 주택가격 전망 보면 이건 상승한다. 몇 퍼센트 상승한다는 얘기는 없어요. 상승한다. 기본 1%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국감정원, 자, 이거 한국부동산원으로 바뀌었죠. 이름이 상승한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상승한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집값 잡아야 할 사람들인데. 국토부하고 연관됐잖아요. KB 리브원 상승한다고 합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2.0% 이제 구체적으로 상승한다고 나오죠. 자, 오로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사년만 0.5% 하락. 근데 일부는 또 올라간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는 세모입니다. 자, 우리금융연구소 1.04% 상승한다. 리서치에서 국민 여론조사를 했더니 거의 몇만 명을 했더니 70%가 상승한다고 답변했어요. 즉 내년 집값 뛴다. 전문가들 거의 50여 명 전망치를 봤더니 상승한다. 이제 아마 12월 연말로 갈수록 계속 전망이 나올 거예요. 여기 보세요. 지금 한국 건사년만 세모고 나머지는 다 폭등을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년. 저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떨어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유는 많은데 집값을 잡아야 할 사람이 집값 폭등 쪽으로 기울었어요. 지금 코로나6이라는 걸 핑계 삼아서. 그러니 뭐 잡히겠어요. 그러니까 잡히겠지 막연한 생각을 갖지 말라고. 제가 이전에는 잡힐 것이라고 봤던 게 겨울에 떨어진다고 예측을 했잖아요. 왜? 겨울에 떨어진다고 했어요. 그동안에 4번 퐁당퐁당 하면서 겨울에 빠졌잖아요. 이번에도 빠질 뻔했어요. 그런데 지방이 폭등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겨울에. 예전에는 그게 없었는데. 그러면 지방을 폭등했으면 핀셋 규제할 게 아니라 그냥 때려버렸어야 하잖아요. 조정지역으로 다. 그랬으면 이거 못 갔을 거예요. 그럼 수도권으로 안 올라왔을 텐데 지금은 이미 안타깝게 강남까지 지금 올라왔어요. 늦었어요 이미. 그리고 또 하나는 추가 대책도 나오지 않고 있어요.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는 여러 번 보여주니까 짧게. 자 여기 보세요. 한국. 지금 GDP 대비 100이 넘어갔어요. 영국, 미국, 일본, 유로존의 중국에 비해서 그렇게 거품이 씹어다는 중국에 비해서도 압도하죠. 자, 지금 OECD 2위고 가계부채는 1위입니다. 우리나라 부분별 GDP 대비 증가폭 봤더니 이번엔 증가폭 보자고요. 보시면 가계 여기 1등이라고 써있죠. 1등. 그리고 기업은 3위, 정부는 4위네요. 자, 총부채. 그러니까 가계는 1등인데 기업, 가계, 정부까지 포함하면 대략 한 260, 70% 거의 300%에 가까운 GDP 3배에 가까운 빚입니다. 눈덩이처럼. 2위입니다. 2위. 칠레가 1등인데 주요 국가에서는 1등이라고요. 그것도 압도적 1등이에요. 이게 좀 심각한 거예요. 우리나라만 이상하게 지금 추경 예산에서 돈을 더 쏟아붓고 있어요. 돈잔치하고 있다 이거예요. 코로나발 고용 충격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더 큽니다. 지금 고용 얼마나 심각하냐면 위안위기 때 31개월 동안 148만 명 지금 감소했는데 금융위기 때는 16개월 동안 25만 명. 코로나는요 2개월 만에 102만 명. 엄청나죠? 회복기간도 지금 장담을 못해요. 지금 진행 중이라서. 영끌 신혼부부 자 1.1억 빚을 지고 있는데 무주택 여보세요. 무주택 자녀는 아이를 가진 게 43.2고 그 다음에 유주택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63.3. 그러니까 집이 있는 신혼부부가 아이를 낳는다 이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여기 보세요. 주택 미소유는 0.65 주택 소유는 0.79 좀 더 높아졌잖아요. 근데 좀 슬픈 현상 아닙니까? 지금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2명이 결혼했으면 2명이 돼야지. 0점대가 뭐예요? 자, 주거 형태와 사업별 월 평균 소득. 전세에 사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월 평균 소득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전세 산다고 해서 다 집이 없는 건 아니에요. 집 있으면서 전세 사는 거겠죠. 여러 채 있을 수도 있고. 자, 이제 자가 가구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게 월세 사는 사람들이 진짜 힘들어요. 지금 0 밑으로 계속 적자입니다. 왜? 자기가 번 돈을 월세에 집어넣어야 하니까 계속 마이너스에서 빚만 쌓이는 거야. 집도 영끌로 잡는 사람들, 여기 자가 영끌로 잡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 빚 갚고 원금 상환하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자, 가구주 사업별 월 평균 소득 볼까요? 지금 이거 출판, 금융, 부동산, 진짜 금융, 부동산 여기 동그라미 이런 쪽은 그나마 오르고 있네요. 그런데 도소매, 운수, 숙박, 곤두박질 치는 거 보여지죠? 이제부터가 시작이에요. 여기 큰일 났어요. 지금 빨리 코로나가 잠식이 돼가지고 다 없어져가지고 좀 우리 서민들, 자영업자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기관별 여론조사 집값 전망 여기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보시면
2.0 올라간다고 나왔고,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마이너스 0.5, 우리금융연구소 1.0, 그 다음에 국민 10명 중 7명 내년에도 집값 오른다. 지금 여기 오른다가 상승이 70%예요. 하락한다는 7%, 5%예요. 이거는 여러 가지 결과가 있어요. 그동안에 집값 뛴 것도 있지만 이제 예전에는 정부라도 믿었잖아요. 이제는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짝이 난 거예요. 정말 슬픈 현실이에요. 표로 심판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무주택자들은. 10월 10일, 자 이거 얼마나 끔찍한지 보세요. 원래 이때부터 계속 빠져갖고 겨울에는 지금 마이너스가 돼야 정상인데, 자 여기 세종 여기 불살라가지고 뜨겁죠. 자 세종특별시, 나머지는 올라가긴 했지만 별로 뭐 0.01 뭐 이랬어요. 근데 지금 이번 주 보세요. 자 12월 11일자, 자 바로 어제자인데, 이거 보시면 10일자 어제자로 나온 거 오늘 지금 보여드린 건데, 경기도 충청도 지금 불 달았어요. 제가 뭘 했습니까? 원래 여기가 뜨거웠고 충청도가 뜨거웠는데 이게 일이 올라온다고 했잖아요. 결국 올라왔네요. 지금 다 엄청나요. 집값 안 오르는 곳 없다. 전국 매매가 상승률 또 신기록. 제목은 지방발 집값 폭등이 수도권 강타. 이게 포인트죠. 자 이제 다음 주는 얼마나 더 번질지. 다시 뚫린 집값 8년 7개월 만에 최고. 지금 보시면 전국 0.27, 지방 광역시가 많이 뛰니까 그래요. 자 경기도 인천 0.18, 서울은 0.03. 자 그 다음에 시가 마른 전세 거래 비중 올 최저. 전세가 이렇게 뛰고 있으니 집값이 안 뛰겠어요? 지금 집값 뛰는 속도는 광역시가 제일 많이, 지방이 많이 뛰고, 그 다음에 경기도고, 그 다음에 이제 수도권인데, 이게 한두 달, 올 겨울 조금 한두 달 지나면 역전될 거예요. 1위가 서울, 경기도가 돼버릴 수도 있어요. 서울이 경기도를 추월할 것 같지는 않고, 그동안에 7년 동안 뛰어서 아마 경기도, 인천이 1등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강남, 서울 엄청나게 거의 비슷하게 따라올 것 같고, 지방이 3위로 처질 가능성이 커요. 지방이 안 뛴다는 게 아니라 다 불장이 돼서 더 뛴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지금 이번 달보다 다음 달, 그 다음 달이 문제죠. 아까 금융위기 경고까지 나섰는데 큰일입니다. 지금이라도 사자. 집값 최고. 여기 실질적으로 지금 지방 0.35, 전국 0.27, 서울. 여기서 특이한 점이 동남권이에요. 이게 바로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즉 강남 4구인데 강남 4구가 서울을 앞질렀어요. 0.04. 제가 저번에 이런 말 했던 거 기억나죠? 강남 20억짜리들이 지금 제일 저평가라고. 안 뛰었다고. 이거 30억으로 올 겨울에 날아가 버릴 수도 있어요. 조금 지켜보세요. 조금 위험합니다. 지금 서울을 벌써 올라갔잖아요. 제가 이 얘기는 지금 한 달 전부터, 2달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20억짜리가 30억짜리 날아가고 25억이 35억으로 가버리면 이건 진짜 대란입니다. 대란. 서울 부동산 매수세. 다행히 여기 광역시, 자 KB시세 보면 조금 내려온 걸로 돼 있어요. 그렇다고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아직도 뜨거워요. 그런 대신에 경기도는 노란 거 있죠. 올라가고 있죠. 즉 나중에는 이렇게 역전될 가능성이 커요. 여기에서 막 강남도 날아갈 수 있을 것 같고. 자 여러분들, 빚더미에 깔려 있습니다. 지금 집값이 뛰는 게 이 지금 남의 돈으로, 그것도 아주 여러 기관들이, 국제 기관들이, 특히 한국은행까지 나서서 말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데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들이 없어요. 겨울 하락장을 예상하여 부동산 매수를 뒤로 미룬 분들은 지방 집값 폭등과 집값 부양책으로 2021년 집값이 사상 유례 없이 폭등할 수도 있으니까 실거주 중저가 중심으로 내 집 마련을 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해야 돼요. 좀 싼 것들. 고가 아파트는 기다려야겠죠. 부동산 매매와 투자 청약으로 고민이 되어 유료 상담을 받고자 하는 분들은 네이버와 다음 1000만 명 부동산의 꿈 카페에 들어가서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 주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